고대 이집트는 기록이 풍부한 나라였습니다. 신화, 철학, 명언, 시, 에세이 등 다양한 형식과 장르의 글들이 무덤, 오벨리스크, 파피루스, 도자기 등에 새겨져 있죠. 그중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산문을 꼽자면 난파당한 선원 이야기를 들 수 있는데요. 이야기는 람세스의 명을 받아 원정에 나섰던 총독이 실패한 후 집에 돌아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원정 실패에 대한 벌을 받게 될까 걱정하는 그에게 한 신하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죠. 저는 오래전 150인의 애굽 원정대에 선원으로 출항했습니다. 하지만 항해 중 폭풍을 만나 조난당하고 말았죠. 정신을 차려보니 어떤 섬에 홀로 떠내려와 있었습니다. 그 섬엔 바위만한 무화과와 포도가 열리고 사람보다 큰 물고기와 새가 가득했습니다.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신들께 제를 올리는데 갑자기 천둥 소리가 나며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길이 30규빗이 넘는 거대한 뱀이 나타났습니다. 눈은 청금석처럼 시리게 빛났고 몸 전체는 금빛 비늘로 뒤덮여 있었지요. 거대한 뱀은 신하에게 어떻게 섬까지 오게 되었냐고 묻습니다. 신하는 두려움에 휩싸여 대답을 하지 못하는데요. 그러자 뱀은 자애로운 목소리로 타이르죠. 작은 자여 두려워 말라. 나는 이 땅 푼트의 주인이니라. 이 땅엔 없는 것 없고 온갖 좋은 것 가득하도다. 너는 여기서 부족함 없이 지내라. 넉 달이 지나면 배가 올 것이요 그 안에 너를 아는 자가 타고 있으리라. 너는 배를 타고 2달 안에 고향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묻히리라. 뱀의 예언대로 넉 달 뒤 구조선이 도착합니다. 신하는 머리를 조아리며 고향으로 돌아가면 람세스께 거대한 뱀의 권능과 풍요롭고 아름다운 나라에 대해 고하겠다고 말하죠. 이에 뱀은 작은 인간의 나라에 푼트의 이름을 좋게 알리라고 명하며 향신료, 유향, 상아, 그레이 하운드, 개코 원숭이 등 섬에서 나는 동식물과 온갖 종류의 보물을 선물로 내려줍니다. 이후 이집트로 돌아온 신하는 람세스에게 그간의 일을 보고하였고 원정대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미지의 섬을 발견한 공을 인정받아 제국의 관료로 임명되었죠. 이집트판 걸리버 여행기를 떠올리게 하는 난파당한 선원 이야기는 이집트 중앙국 시대인 기원전 1900년경부터 널리 읽혀온 일종의 전래동화인데요. 러시아의 이집트 연구가 블라디미르 골레니시셰프가 1881년에 해당 내용이 상형 문자로 기록된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죠. 주목할 점은 해당 기록의 분야를 무엇으로 구분할지를 놓고 고고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전래동화 같은 픽션으로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어떤 이들은 이를 탐험일지나 인물 전기 같은 논픽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글 속에 등장하는 푼트가 가상의 섬이 아닌 실존했던 고대 국가임을 시사하는 역사적 증거가 계속해서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이집트 구왕국의 여러 텍스트에서 푼트는 신들의 땅 혹은 황금의 나라로 언급된다. 이집트인들은 푼트를 인류의 기원지로 믿었으며 신들이 거하는 나라 타 네티제르와 동일시 여겼다. 놀라운 것은 전설에나 나올 법한 신들의 나라와 수세기 동안 교역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신들과 무역을 했던 것일까?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기원전 2400년부터 1152년에 이르기까지 신들의 땅이라고 언급된 푼트에 여러 차례 무역 원정대를 보냈으며 온갖 진귀한 보물을 수입했습니다. 원정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이집트 구왕국 제5왕조 파라오인 사우레의 비석에서 찾아볼 수 있죠. 푼트로 떠났던 원정대가 8,000개의 몰약 덩어리와 금과 은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1994년경 아부지르에 있는 사울의 파라오의 피라미드에서 해당 사건을 묘사한 부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부조 속에는 몰약, 개, 당나귀 등을 가득 실은 4척의 배와 함께 왕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인간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죠. 푼트 사람들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지만 옷과 헤어스타일에 따라 세 계층으로 구분되며 그들 중 일부는 파비안, 즉 개코 원숭이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런 모습은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신인 민이나 케프리의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이처럼 문헌 속 푼트는 전설 속 환상의 나라처럼 그려져 실존했던 국가인지 가늠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1000년 넘도록 이집트와 푼트 사이에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푼트로 가는 배를 띄운 파라오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제18왕조의 5번째 파라오 하트셉스 여왕인데요. 푼트 원정에 지대한 관심을 품고 있던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따 건설한 신전 1층 벽면 전체를 푼트 원정대에 대한 기록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여왕의 원정대는 선원, 히자비, 감독, 선장,
호위무사까지 약 200명으로 배 5척을 나눠 타고 항해를 시작했다. 나일강을 따라 배를 타고 약 5일간 남하하자 푼트에 도착했다. 푼트에는 상아, 금, 은, 소금 및 각종 진귀한 보물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푼트의 여왕에게 이집트에서 가져온 선물을 바친 후 제사에 쓰일 몰약과 시더나무 등을 샀고 유향나무를 분째 떠서 선적했다. 제18왕조에 이르러 이집트와 푼트는 중요한 무역 파트너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조각한 부조 덕분에 양국의 관계는 물론 푼트의 풍경까지 엿볼 수 있는데요. 벽화 속 푼트 사람들은 기둥이 새장처럼 생긴 집에 살고 있으며 집 주변에는 대추 야자나무 숲이 있고 그 주변으로 소가 한가롭게 풀을 뜯는 모습도 보이죠. 원숭이, 표범, 하마, 기린 등이 논이며 열대의 태양새가 날아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처럼 이집트에는 살지 않는 동물들의 모습과 생활 양식이 발견되면서 점점 더 푼트가 실존했던 나라가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었죠. 그리고 10년이 흐른 2004년 12월 미국 보스턴 대학의 고고학자 카트린 바드 박사가 우연히 동굴 하나를 발견하면서 수천 년간 베일에 쌓여있던 푼트 원정대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동료와 함께 이집트의 메르사 가와시스라는 항구 근처의 옛 강가를 탐사하던 중 사구 언덕 측면에서 굴 입구를 발견했다. 들어가 보니 여러 개의 동굴이 연결된 형태였는데 이곳에 배 선체를 이루었던 널판지들과 둥글게 말아놓은 동아줄이 놓여 있었다. 제작 추정 연도는 4000년 전. 그 외에도 21개의 나무 상자를 발견했는데 속은 모두 비어 있었지만 그 뚜껑에 푼트에서 온 보물이라는 고대 상형 문자가 쓰여 있었다. 이집트 비석소 바로 그 푼트였다. 바드 박사가 발견한 것은 물길이 말라붙어 수천 년 동안 방치된 옛 항구였는데요. 동굴 입구에 세워진 한 비석에는 제12왕조의 6대 파라오 아메넴헤트 3세의 이름과 왕이 푼트 원정을 명했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동굴에서 발견된 도자기 조각들의 탄소 분석을 진행한 결과 최소 이집트 중왕국 시대부터 신왕국 초기까지 이 항구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고된 항해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선체 일부와 푼트에서 왔다는 게 명시된 유물들은 푼트가 전설이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고대 국가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 푼트의 정확한 위치는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1822년 프랑스의 젊은 언어학자 장 프랑스와 샹플리옹이 미스터리에 쌓여있던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그로부터 지난 수십 년간 고고학자들은 푼트의 위치를 찾기 위한 연구를 이어왔다. 하지만 옛 신들의 땅이 어디였는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푼트가 홍해나 인도에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성서학자들은 푼트가 에덴 동산의 일부이며 금과 은 및 각종 보석의 산지로 알려진 하윌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성서학자들이 언급한 하윌라는 창세기에 나오는 지명으로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4개의 강 중 하나인 비손강이 휘감아 흘렀다는 땅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세상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순금이 나며 베델리엄, 포마노도 있다고 했죠. 흥미로운 것은 성경 속 베델리엄이 푼트의 무역품에 등장하는 몰약과 매우 비슷한 향료라는 것인데요. 향과 성분에서 몰약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고대 이집트인들이 본 몰약 덩어리는 이 베델리엄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푼트는 에덴의 후예들이 세운 국가였던 걸까요? 푼트의 추정지로 언급되는 지역은 이 외에도 많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집트 문헌에서 푼트의 위치가 남쪽이라 언급된 점과 표범, 개코 원숭이, 기린 등의 동물이 묘사된 점을 미루어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불리는 소말리아와 에리트레아 일대가 옛 푼트라고 주장하는데요. 그 근거로 소말리아 한 자치주의 이름이 푼트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는 푼트란드라는 것과 고대 이 지역에서 흑단, 금, 유양 등이 많이 났고 무역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기록을 찾아냈다고 밝혔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할 뿐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지금까지 거론된 수많은 후보지 중 푼트가 있었던 땅은 존재할까요? 고대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황금의 나라, 진귀한 보물이 가득한 신들의 땅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신하가 이 말을 땅에 대고 고하기를 제가 이집트에 돌아가면 가장 값비싼 모든 보물을 배에 실어 당신께 돌아오겠나이다. 그러자 뱀이 답하였다. 네가 나에게 무엇을 바치려는가? 나는 이미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나는 푼트의 지배자가 아닌가? 그리고 보라, 네가 한번 이곳을 떠나면 이 섬을 다시는 보지도 찾지도 못하리니 이 땅은
곧 파도에 감춰질 것이니라. 기묘한 밤이었습니다.